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투자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방송을 하고 있고 장중에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여러분 리얼리티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힘들긴 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실전 투자하는 것들이니까 실전 투자하면 머니케어 뉴스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이 좀 빠지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12월 중순 이후는 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12월 달 17번째 수익 실현 의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번 달에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모릅니다. 또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한때 CES라든지 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있으면 테마성으로 좀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 두 개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237번째까지 우리가 수익 실현액을 2025년도에 지려왔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 상황이 있어 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한 달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면 월 말부터 월 초까지는 조금 빌빌하다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1월 초에부터 우리가 쭉 수익을 또 만들어내긴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도 1월 7일, 요 이후부터 아마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떻게 돼요? 예, 경쟁력 있는 가격에 보유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식이라는 건 시장가에 우리가 거래를 하고 매도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싸게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주세요. 일단 종목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부분적으로는 분석을 또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거래해 나간다고 하면 크게 예를 들면 고민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고민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액션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표에서도 초록색을 많이 띄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뭐하다? 예, 관리 범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대부분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AI 버블러도 조금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오면 매수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 없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나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아요. 한 번에 쭉쭉 빼고 내려가죠. 예, 보통 보면 이렇게 빼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구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사람들이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좀 싸게 사야지 또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불안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 차원에서 또 이렇게 차익 거래를 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매도 치고 나면 다시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10만 원 이하 쪽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술적으로 그냥 비중 확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내려가야 96,000원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6,000원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전분기 나왔던 실적 그 부분을 충분히 밸류에이션 다 반영했을 때 주가 위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6,000원 저 자리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담아줘야 된다 이런 표현도 제가 드린 게 한 달 전에 그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거래를 하면서 평단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겁먹고 못 들어오신 분들은 또 못 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내려오면 이 자리예요.
아무리 안 좋아도. 자, 여기 보면 95,000원 이렇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종목은 비중 50%까지는 확대해 나갈 생각이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지난번에 또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구간에 환율이 얼마 정도였냐면 1460원 뭐 이 정도 구간이었고, 직전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환율이 대체적으로 보면 1470원, 80원 이 정도 구간에 있기도 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달러로 수출을 해내가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쁠 만한 이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현재도 어떻게 돼?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D램, 최근에 보면 노트북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은 16기가 램을 주로 쓰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운사이즈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 그만큼 D램 값이 높아져서 가격 단가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뭐 글쎄요 테크노마트나 저는 그런 데는 잘 안 가긴 하지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노트북이나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단가가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뭐 경제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면 디램 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건 경기 침체의 뭐 원인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조정 이런 것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뭐 그 관련된 내용 조금 있다 보니까 같이 뭐 매크로와 더불어서 조금 주가가 좀 쉬는 그런 타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1월 6일 정도까지는 장이 안 좋을 거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 충분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이유는 뭡니까? 예, 지금 이 기간에 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우리가 일을 잘해야지 장이 좋아질 때 수익이 만들어진다. 이면은 제가 상당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상당히 오래 하신 분들 제마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장이 안 좋은 형국으로 진입하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잘해주고 나면 다음번엔 장이 좋아질 때, 즉 날씨가 흐렸다가 맑아질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라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하락이 좀 많이 크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수평단가보다 조금 아래쪽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가 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좀 평단 낮춰서 비중 확대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버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무거운 종목 우리가 보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도 혹시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이 부분에 대해 실적 부분, 기업의 실적 자체가 크게 펀더멘탈 자체가 문제가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문제겠죠. 누구요? 외국인 수급인데 지금 포지션이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주가 위치일 때 코스피 주가 위치가 얼마였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점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95,000원, 6,000원 이 정도 움직일 때 상황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우리가 낮은 구간, 그러니까 40만 원 이 정도 구간까지 왔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가 지수가 3,800 이렇게 코스피가 근방으로 내려왔을 때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오면 여기서는 저는 매수를 해주는 쪽이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코스피 차트를 분석을 해봐도 저 3,800, 3,900 쪽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매수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면 그것이 뭡니까? 단기적인 과매도 구간 진입한 그런 형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도하게 비중을 많이 갈 거냐? 그건 아니죠. 여기 낮추면은 뭐 비중 한 10% 정도 더 업사이드 올려놓고 상황 추이 보면 되는데 지금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에서 1월 6일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한국화보는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고요. 다 어떤 조선주를 갖다 집어넣을까라고 생각한 건 저는 HD 현대 마릴 엔진을 갖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초병 보낸 거예요. 10% 오늘 하락한 것 때문에 제가 왜 초병을 왜 보내놨겠어요?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 종목을 쳐다보질 않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아니, 이 정도 생각하면 79,000원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비중 10% 업사이드 올리게 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8만 한 2,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 구간이 바로 이 자리예요. 제가 지금 보는 것들은 지난번에 코스피가 저점 떨어졌을 때 바로 그 구간 사이에서만 우리가 평단 맞춰주면 일단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 뭐 매크로가 악화돼서 이쪽으로 내려와 주면 아이 그건 뭐 우리한테 좋은 또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하방에서 보통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주식은 원래 매수할 때부터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이 안 좋을 때 남들은 잘 공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올라올 때 사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보유자열에서 플레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좀 심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그렇게 겁이 안 나요. 우리가 현금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현금 비중 높이시라고. 그 말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뭐 장이 안 좋아질 거니까 현금 이런 표현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현금 비중 올리라고 하면 그게 그거지. 그걸 뭐 대충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먹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KL 같은 경우도 저도 안 좋을 거 알아요. 당장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구정을 앞두고 나면 또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0 아래쪽에 들어오는 것도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컨트롤 범위 안에 있습니까? 제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컨트롤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 ST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나서 상방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도 항상 220이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는 적정한 타임과 이런 것들 두고 가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한 폭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 뭐, 눌림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이거 뭐 때문에 더 눌렸을까? 아니면 뭐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을까? 매크로 때문에 맞습니까? 기업의 내재적인 문제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고 매크로 때문에 하락한 것이다라고 하면 매크로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악화됐다, 양호해졌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은 매크로가 악화됐을 때 우리가 비중 확대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35,000원짜리 저런 자리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비중 확대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넉넉하게 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은요. 드리블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평단 조절하고 비중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자, S&D 제가 며칠 전에 비중 30%에서 20%라고 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72,100원에서 아마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손실 난다 하더라도 조금 비중 낮추시면서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점은 확인했어요. 63,300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 아래쪽에 다시 한번 또 비중 또 확대하면서 평단 낮춰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7만 원 밑으로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기술적으로도 시간이 조금 있어요. 61이평 내려오죠.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이 구간까지 가는 동안은 뭐예요? 계속해서 평단 조절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1월달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 발표 나.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일 이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2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드리블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이 종목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1월 말 이 정도로 보고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한 달에서 두 달 이 정도 사이클 준비하면서 가면서 장이 좋아질 때 수급이 땡겨 들어오면 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들어올 때가 우리가 보유자에서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많이 싸다고 느껴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때는 뭐 글쎄요 삼양식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M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스타트해가지고 여기서 팍 무너지는 바람에 아마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엔터 쪽 투자하신 분들은 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여기서도 실제로 어떤 평가를 해보면 이익 대비해서 낮은 구간이고 여기 더 낮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내려가진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한령 해제 무협증 제가 볼 때는 일본하고요, 중국하고 지금 분쟁하는 내용들은요, 사드 문제보다 저는 조금 더 시리어스
그럴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건 감정을 건드린 거거든. 우리는 뭐 다른 핑계댈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 떠나고 보면 지금은 열심히 예를 들면 글쎄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있는 동안은 엔터 쪽에서 보면은 일본인들 없는 그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땐 SM인 것 같아요. 그죠? 걸그룹에서는 SM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결국은 엔터는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적하고는 뭐 주가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하이브가 안 올라가면 SM도 주가가 잘 안 올라가. 하이브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섹터가 작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지금 분위기적으로 보면 조금 끌어올릴 생각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기본은 좀 끌어올린 후에 털 것 같은데 무너진 자리가 여기 12만 원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하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얼른 예를 들면 현금도 확보하고 다른 것들 관리해 나가는 쪽을 생각하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글쎄요 여기서 치고 상황적으로 보면 다시 뭐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생각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슈가 받쳐줘야지 이 종목은 가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실적 면에서 보면 저주가 위치는 아니에요. 실적 면에서 보면 13만 원 정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뿐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남자 보이그룹은 글쎄 일본인 소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걸그룹에서는 글쎄 SM에 있는 거 뭐죠? 여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G나 JYP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뭐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뭐 잘 볼 수 없으니까 뭐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티기 하십시오. 자, 퀄리티스 반도체는 이제는 좀 평단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전 저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쯤 보면 상황 보면 아, 이거 저점이 확인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아침에 프리마켓 좀 치고 올라왔는데 이런 현상들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여기 앞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있는 거거든. 이게 꾸물꾸물거린다는 건 저점에서 꾸물꾸물거린다는 거는 그냥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CS도 있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CXL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한 번 정도 CS 있으면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또 비중 조금 더 늘리면서 평단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몰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만큼 비중을 똑같이 가셨다고 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드립을 해줘야 되니까 저는 뭐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쪽으로 여러분 평단 조절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중 확대 준비하는 것들이 몇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출구 전략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잘 관리고 아직 직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좀 못한다 그러면 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가 제 직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좀 지원이 필요하네. 그럼 현금 좀 지원해 주면서 다시 한번 또 다시 달려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을 좀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루닛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뉴스 기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연구체 발행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글쎄요 바이오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이 연구체 전환사체 발행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산으로 잡혀요. 이건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부채로 잡히지 않거든요. 자, 연구체 발행을 해서 이걸 전환을 하게 되면 일단은 부채 비율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자금 확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운영 자금은 확보가 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에요. 제가 자금은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국채 합의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종목을 갖다가 했어요. 우리가 주가 계속 하락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종목 지금 계속해서 여름부터 거래하면서 크게 한 번은 뭐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다 이렇게 커버링 하면서 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교육용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이런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인가라는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고 나면, 다음에도 어떤 성장주를 갖다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비슷한, 유사한 모습들이 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낮기 때문에 연구전환서체 발행할 때도 상당히 어떻게 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인지할 수 있겠죠. 사업가라고 그러면 저 구간에서, 아, 그렇지, 이거는 해줘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 확보가 되어져 가는 과정, 뭐 일반적으로 대출로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출 받는 거, 대출 왜 받아? 대출 받을 필요가 없잖아. 또 갚아야 되잖아. 차라리 그 부분이 훨씬 더 낫고 장기 성장성 마련을 위해서 좀 좋다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보면 D&D 파마텍 이런 거도 연구사채 발행해가지고요. 진행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 자산으로 잡히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파이낸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비중 30%에서 20%로 또 낮춘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드리블을 잘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우리가 줄인 것들 어디에 좀 눌리면 또 사주고 주가가 여기를 잘 훼손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드리블 해주면서 가면서 답을 낼 때까지는 좀 가보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뒷단에서 조금씩 돈을 갖다가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내 단가를 갖다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미리 또 발견을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을 갖다 잘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건 좀 버텨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뭐 PG 관련된 부분에서 이 종목은 나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일본 진출도 진행을 했고요. 분명히 한 번 정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뭐 실적주는 아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테마가 안 돌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보면 한 바퀴 또 잡아 돌려요. 통상 모든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돌리니까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그 비슷하게 움직여가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은 정치적 상황을 갖다 더 빨리빨리 정해서 진행할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안 되면 뭐 영원히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 일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했다. 이 뉴스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쪽에 사업을 좀 하면 또 성과가 나오게 되면 또 관심을 또 많이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도 비중 30%에서 20%로 줄였잖아요. 이게 다 현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항상 기계적으로 저는 제가 어떤 글쎄요 기본적인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들어갔다 혹은 또 매크로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비중 축소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하단으로 내려오면 그냥 주식을 한번 샀다가 버려버리면 다시 안 쳐다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유일하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다수익을 또 만들어냈어요. 뭐 기본 수익률은 다 만들어내긴 했죠. 자, 그런데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빌빌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위치가 싼 구간은 분명히 맞아요. 자, 221 라인 아래쪽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걸 왜 버려야 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믿음을 가지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사이는까지는 가져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밸류인데 일단 두산 엘리베이터가 계속해서 어떤 성과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당장 아웃풋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서 시간 타임을 좀 주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동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하락으로 하다가 21등 큰 윗단으로 올랐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BHI라든지 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의 움직임들을 보면 분명히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도에 마누가 프로젝트에서 분명히 움직임을 좋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기판 관련주에서 우리가 대덕전자 심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누르니까 좀 짜증이 좀 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뭐 심택은 비중 20%고 대덕전자는 비중 10%인데 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라인으로도 수렴하는 쪽,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리 쪽에서 평단 조절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49,000원에서 뭐 4만 원 온다고 해가지고 45,000원 맞추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목표가 6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신택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좀 시간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별히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는 부분에 트레이딩 개념도 좀 접합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조금 눌림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또 기다려줘야지. 왜? 이게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 저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낮춰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자리가 들어오면 저는 비중 30%까지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만 원이 빠졌다. 그러면 적어도
6,600원 정도는 우리가 평단을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상관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만 원짜리 쪽이나 뭐 4만 2천 원 쪽이 오잖아요. 그럼 적당하게 생각을 해봐서 비중을 30%로 갈지, 20%로 갈지, 25%로 갈지 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들이 다 드는 거.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도. 저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너무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설사 마이너스 2, 30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왜? 그건 더 좋은 케이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실적이 있는 종목들에서 그리고 실적이 YY 대비 성장, QOQ 대비 성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뭐 어떤 버블론, 버블입니까? 아니잖아요. 론이잖아요.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으면 서로 막 떠들고 자기 주장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원래 세상은 좀 시끄러워야지 돌아가는 것들이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쪽이 옳았어라는 것들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기업 뭘로 말합니까? 예, 실적이 나오게 되면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락하는 사유가 기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요? 예, 바로 매크로 때문에 하락하는 게 전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것들만 인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 있고요.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머니케어 뉴스의 케어맨 클럽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